12월 18일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이런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4년도, 25년도 반감기에서 과연 이 21년도에 나타났던 이 쌍고, 더블탑이죠. 이 쌍고가 나올지에 대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4년도, 25년도는 쌍고 패턴이 나올 확률이 적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쌍고라는 부분은요, 같은 고점이 두 번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이 고점, 지난 고점의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최고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트적인 형태를 쌍고, 더블탑이라고 칭하는데요. 이전 반감기에 있던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고 쭉 원만한 상승, 1차 반감기도 원만한 상승인데, 이 3차 반감기 때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런 쌍고를 만들고 하락을 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24년이 지나고 25년 내년도까지 분명히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는 알겠는데, 이 상승이 과연 이때처럼 이렇게 쌍고를 만들고 24년도 고점쯤이 뭐 110K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리고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21년도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왜 쌍고가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과학이 아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런 모든 고점과 저점, 다시 한번 저점, 이런 쌍고 패턴마저도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21년도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 12년도 그리고 16년도에 1차, 2차 반감기가 있고 그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반감기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있다, 나는 이 정보를, 앞에 있는 정보를 다 안다,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 두 번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감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21년도에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땠었냐면요, 이 반감기 효과와 공급 감소를 사람들이 이때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12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감기가 어떻게 작용할지, 반감기는 알았어도 그게 가격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몰랐었죠. 그리고 나서 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슬슬 한번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니 이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감기 효과와 공급 감소를 사람들이 이때부터 인지를 했던 겁니다. 인지를 하고 기관 투자자와 ETF의 기대감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그때는 선물 ETF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야, 비트코인 이제 기업들이,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매수를 한다고,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또 글로벌 유동성도 증가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금리, 양적 완화 뭐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좀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이 고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이 좀 투입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뭐 지나서 보면은 21년도 경기가 좀 좋았죠. 지금보다는 저는 좀 좋았다고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좀 느끼기엔요, 그런 좀 굉장히 좀 부분이 좀 느껴지는 그런 21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시장이 위축됐다, 그럼에도 결과치로 보면은 유동성이 넘쳐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자산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급등을 했죠. 또다시 이제 기대감이 또 상승하고, 그런 여러 가지 투기적인 요인들, 이런 유동성, 그다음에 기관들의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 ETF가 이제 승인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한 번만 높이고 내려가던 비트코인 사이클이 21년도에 이렇게 쌍고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고비트 당신은 또 왜 이런 원만한 상승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근거가 뭐야? 자신감 쩔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죠. 네, 사실 그 누구도 이 이후에 25년도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차트적인 분석과 그런 근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싼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를요, 제가 그 근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21년도에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좀 시장이 좀 과열됐었고, 이 선물 ETF의 기대감이죠. 기대감. 지금처럼 이렇게 ETF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선물 ETF요. 현물 ETF가 아닌 선물 비트코인 ETF의 기대감,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거에 굉장히 상승했었죠.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지금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 이상 위험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벌써 1차, 2차, 3차, 4차 반감기를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웬만한 많은 기업들도 하고 또 이 경제 대국인 미국의 지원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만은, 알트코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만은 안전적인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와 올해 24년, 25년도는 분명히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 싼 거는 조금 나오지 않을 그럴 확률이 높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물 ETF 효과요. 21년도에는 이 선물 ETF 기대감이 좀 이렇게 급등을 유발했다면은 24년도, 25년도에는 지금 이 현물 ETF가 지금 실매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좋아하는 지금 그런 비트코인 매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반적인 그런 좀 안정적인 상승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 부분인데요, 21년도에는 좀 저금리 완화 정책으로 좀 유동성이 좀 풍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급등 급락을 많이 했었던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24, 25년도는 이 고금리의 지금 긴축 기조로 유동성은 감소하고, 이런 이유에서 약간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그럴 상황이 높다는 그런 판단인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들 외에 또 있습니다. 이 수급의 변화인데요, 이 현물 ETF 장기 투자자 이 홀들러죠. 호들러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벌써 한번 이제는 아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뭐 지금 오늘 뭐 106K 이렇게 지금 107K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 이 장기 투자자들, 호들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 RSI인데, 좀 차트 좀 분석적으로 제가 이 RSI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RSI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약자로 주가나 코인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이걸 과매수 과매도라고 하는데요,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 아래 보조지표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 70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은 과매수, 매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이하를 과매도, 너무 많이 팔렸다,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거고, 너무 많이 샀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그런 강도 지수를 보여주는 게 RSI 지표입니다. 자, 그 RSI를 적용했을 때 이 2차 반감기가 있었던 2017년도 상승 때는 어땠나요? 그냥 꾸준한 상승이죠. 그리고 20년도 반감기 이후에 21년도 이 쌍고가 나왔던 부분은 굉장히 RSI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수치가 얼마였냐면요, 92까지 과매수를 한 이후에 시장이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거기에 지금 보시는 이 핑크색 라인은요, 여러분, 이 핑크색 라인 있죠? 이 라인은 RSI 이동평균선입니다. RSI 흐름의 이 평균 값을 나타내서 이은 그런 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중심값이 되고, RSI 이동평균선 위에 이렇게 RSI가 있으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상승세, 그리고 이 아래로 들어오면은 하락. 일반적인 그 캔들의 이동평균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석 방법이. 그랬을 때 이 21년도에 이런 강력한 상승 이후에 RSI가 급격하게 92, 93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아래로까지 하락을 한 부분이죠. 이 두 달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지금 살짝 고점을 높이면서 쌍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RSI는 이런 식으로 고점은 올라가고 RSI는 낮아지는 이런 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앞에 고점보다 고점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도는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고점을 올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RSI 지표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4년도 4월달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쭉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월봉 차트에서 잘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했던 이 3월부터 11월 달에 이 73K 고점을 찍고 54K를 찍었던 그 구간에 월봉 RSI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RSI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을 하는 저점을 찍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위로, 이때 당시에 RSI 월봉 이동평균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월봉 RSI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려면은 굉장히 좀 크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격이 급락을 했어도 이동평균선은 그냥 아직도 약 상승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런 하락에서 월봉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굉장히 좀 느린 RS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저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8월달 저점, 그 다음에 9월달, 이제 10월달, 11월달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RSI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봤을 때요, 이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73K를 찍었던 이 3월달 고점의 돌파한 이 라인을 그대로 한번 여기 RSI에 적용을 시켜 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캔들은 많이 상승을 했지만 RSI는 굉장히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얘기는 이 73K를 찍었던 이때 당시 이 3월달 보다도 지금 그렇게 과열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와, 지금 100K를 넘어가지고 뭐 107K를 가고 있고 이제 110K를 가네 마네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월봉상에 나타나는 이 차트 과열은 다른 반감기 이후의 형태를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또 되는 거네? 고점이 높여지고 그 다음에 RSI는 하락하는 그런 형태잖아. 이렇게 우려하실 분들도 있으시지만, 일단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쌍고 부분에 대한 이때 21년도의 시장과 지금은 같지가 않다. 많은 기관들의 ETF부터 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2024, 2025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더블탑 가능성이 낮고 좀 점진적인 상승 형태가 예상되긴 하나, 뭐 이건 어쨌든 간에 그냥 여러 분석들로 한 제 내용이지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죠. 이 현물 ETF 효과, 여러분 이 현물 ETF 효과가 어떤 형태로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이 쌍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TF에 관련된 자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21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고래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이 24년도 이때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적죠.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이 몰리고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이 ETF를 활용한 거대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자자 기관 뭐 IBIT,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ETF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 가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기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자, 반면에 또 선물 ETF도 있죠.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현물, 우리 맨날 보는 그 도표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도표 비트코인 ETF 플로우, 뭐 IBIT, 블랙락, 피델리티, FBTC, 그레이스케일, GBTC 등이 해서 어제자로 4억 1,800만 달러가 유입, 계속 비트코인 ETF는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블랙락이 지금 선두에 서 있고요. 그럼에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뭐 업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바이낸스는 조금 매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비트코인 ETF의 이 기관 회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이런 식의 장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OTC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그 대량 매수는 시장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거래량이는 차트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금 이용하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죠. 거기에 따라서 또 코인베이스 지금 프리미엄도 지금 차트 분석 방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1년도와는 확연하게 지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고가 아닌 급격하게 자금이 들어왔다,
빠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점진적으로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할 그런 흐름과는 조금은 달라진 그런 형태인 거죠. 자, 12월 18일 비트코인 일본 차트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108K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일요일 양봉 캔들 이후에 월요일 양봉 그리고 화요일 캔들을 예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은 윗꼬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까지 예상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수요일날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일본 캔들이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봉이 될지는 좀 모르는 부분인데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은 좀 이 상승에 아직은 그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봉 하락은 좀 범위 안에 있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이 월요일 캔들을 기준으로 한 이 먼데이 레인지를 했을 때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한 105K 정도까지 이 먼데이 레인지 중심선이죠. 이 부분에서 조금 반등을 기대했지만 지금 조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서 이 먼데이 레인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월요일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주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데이 레인지 위에서 일본 캔들이 마감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큰 부분 다시 상승을 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먼데이 레인지 범위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먼데이 레인지 값이죠. 지금 103K 이 아래로 하락을 하고 일본 캔들이 마감을 했을 때는 금요일날 만일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 저는 먼데이 레인지 범위 안에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꼬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값은 이 102K의 밑에 있는 이 CME 갭이거든요. 이 CME 갭까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때는 101K, 100K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 있지만 아직 지금 이 102K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내주고 월요일 지금 오후에 있는 이 형태. 자, 그리고 내일 목요일날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죠. FOMC와 금리 결정이 있죠. 자, 그 부분에서 분명히 큰 이런 파동을 만들고 나서 방향성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이 월요일 103K 부근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먼데이 레인지적 분석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래 102K라고 그랬죠. 제가 102K 아래는 뭐가 있나요? CME 갭이 있죠. 지금 CME 갭이 있기 때문에 이 CME 갭 아래로 들어왔을 때는 유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전체적인 지금 차트의 흐름은 그냥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락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 차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들 때문인데요. 자, 이런 박스 형태에서 지금 한번 추세를 분출 104K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했었죠.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스프링으로 적용이 될 테냐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스프링이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도 개미들이 탈 수 없는 매수가 걸어놓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빠른 반등으로 시장은 반등을 했고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도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이 박스 상단을 벗어나면서 지금 추세를 지금 분출하고 있는 그 형태에서 그러면은 이 108K를 찍고 내려온 이 부분은 뭔가요? 그냥 이런 식의 상승의 리테스트 부분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있죠. 103K 이 가격을 오늘 좀 유지를 해주고 내일 새벽에 그 발표에서 굉장히 좀 큰 위아래 흔들기 무빙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108K 고점을 트라이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급락을 보지 않는 이유는 하락이 나올 형태였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 물론 뭐 108K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한 번 더 추세를 올리면서 적어도 110K를 좀 넘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알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반등을 이 부분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하락이 다시 한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목 후행 스팬인데요. 이 후행 스팬이 제가 최근의 형태를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 남은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4시간 봉 차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앞으로 3일이죠. 3일 8시간이니까 한 4일 되겠네요. 4일이면은 오늘 수요일, 목, 금, 토, 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주말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좀 겁먹지 마시고선 조금씩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도
매수하랬다, 여기에서도 매수하랬다,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알트코인들의 지금 수익 실현은 12월 말에서 1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한 반익절 정도 하고서 꼭 가져가실 물량 가져가시면서, 그러면서 알트코인은 좀 계속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이렇게 하락했다고, 알트코인 하락했다고 또 틀렸다 또 뭐 이런 댓글 쓰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봤을 때 후행 스팬적으로 3일이니까 이번 주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할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알트코인입니다. 지금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후행 스팬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같이 알트코인 도미넌스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금 살짝 한번 돌파를 했죠. 보통 한번 살짝 돌파를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그런 알트코인입니다. 이 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숫자 7 코인 이렇게 해서 적어 보내주시면은 이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